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영모의 김성욱입니다. 옆에 보시면 애띠고 잘생기신 분이 한 분 나와 계신데, 이분이 작년 8월에 저희 감탄본부에 입사를 했어요. 작년 8월에 완전 신인으로 이제 시험을 아예 그냥 처음 보는 이제 그런 신인으로 이제 입사를 하셔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DB 영업을 위주로 약 10개월간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신인분들이 오시면 좀 유독 눈에 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지켜봤죠. 한때 좀 잘하다가 또 이렇게 좀 처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오히려 더 물이 오른 상태예요. 어떻게 이렇게 남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아예 그냥 유튜브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또 특이하게 처음으로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탄본부 식구들이 보고 계실 거고, 또 지금 봄한새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 이렇게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첫 촬영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긴장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사전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제 촬영은 있잖아요, 저는 주제만 가지고 대본 없이 진행을 해버리고요. 이렇게 이제 게스트를 모시게 되면은 큰 주제는 이제 제가 선정을 해드리지만, 어떤 질문을 해드릴까요를 먼저 여쭤봐요. 왜냐면 제가 상관없는 질문을 혹시 한다거나 너무 이렇게 준비 안 된 걸 질문하게 되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방준호 팀장님한테 질문 몇 개를 본인이 답변하기 좀 편하신 거를 좀 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큰 틀로 해서 이제 나머지 질문 좀 들어가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주말에 보고 원래 보험은 신받다가 없는데 약간 신받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음악으로 치면 박자가 맞아야 돼. 음악은 박자 안 맞으면은 아예 음악이 될 수가 없어요. 영업도 그런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 박자 안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은 크게 미스가 나지 않는데, 이 박자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방준호 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금융플러스 감탄본부 가을지점 방준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네. 편안하게. 보험업을 이렇게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은 저는 보험업을 뛰어들기 전에 체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한 트레이너 생활을 3년 정도 했었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이제 업을 바꿨다고 하면은 이제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바꾸신 줄 아는데, 뭐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바꾼 건 전혀 아니었고요. 단지 이전에 제가 근무 환경이 주 6일 정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 시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던 찰나에 이제 강건일 팀장님이라고 먼저 이 업계에 활동을 하시는 저희 친척형이 있어요. 근데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제가 뭐 수업을 하는 방식이나 뭐 상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정도 열정을 가지고 보험업에 뛰어드는 거 어떠냐 이렇게 권유를 받게 되어서, 사실 뭐 트레이너도 이 사람이 건강을 지키는 업이잖아요. 근데 이 보험 역시 뭐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사람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본질적인 의미는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하는 만큼 급여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과감히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걸 팀장님이 뭐 급여 명세에서 보여준 적 있어요? 네, 맞아요. 얼마 받았어요 그때 강걸 팀장님? 제가 급여 계좌를 봤는데 한 1,000만 원, 1,500만 원씩 두세 배를 벌고 계시더라고요. 트레이너를 한 달 내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정도 금액 좀 어렵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네. 잘해야 한 어느 정도 벌어요 트레이너는? 12시간씩 주 6일 풀로 근무했을 다고 가정했을 때 한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네. 설계사는 12시간씩 주 6일 풀로 근무하면은 진짜 많이 벌 텐데. 근데 하루에 2시간씩 3일도 일 안 한 사람 많잖아요. 알겠어요. 다음 질문. 신인 설계사가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떻게 돼요? 요즘 들어서 이제 신입 팀장님들이나 뭐 경력자분들께서 좀 질문 같은 거를 많이 해주세요. 물론 이제 이 감탄 본부 내에 뭐 상품 교육이나 뭐 노하우 교육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솔직하게 이제 신입이 느끼기에는 거기서 이제 얻어올 수 있는 거는 한두 문장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예전에 이제 트레이너로 일했을 때 제가 운동을 좋아했지 남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PT를 끊어내는 과정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때도 이제 선배님들 촬영이나 녹음 같은 거를 해서 저한테 맞는 스크립트를 적용을 했고, 이 보험 영업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크립트와 이제 자료가 있다고 해도 사람마다 이 성격과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입사하자마자
저희 지점장님과 이제 친한 팀장님들께 부탁을 해서 동행을 다 2번씩 따라갔고요. 이 동행을 갔을 때 이제 녹음이랑 촬영 같은 거를 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와서 제 입맛에 맞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꾼 RP를 가지고 출근하면은 이제 지점장님께서 롤플레잉 같은 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실제 고객님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 현장에 빨리 더 투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몇 개 할게요. 네. 일단은 전 직장이 이제 트레이너였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보통 사람은 무조건 전 직장이랑 자기를 비교해요. 새로운 직장이랑. 보험회사를 다녔으면 또 전 직장 GA랑 또 새로 간 GA를 비교를 할 거고, 전에 트레이너를 했으면은 이거를 비교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비교를 이런 식으로 해요. 아, 이거는 전 직장이 더 나았네. 아, 이거는 이게 지금 직장에 더 안 좋네. 뭐 이런 식의 비교를 하는데, 이런 비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그 방준호 팀장님은 지금 비교가 아니라 지금 한 게 뭐냐면 코디네이션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전 직장에서 내가 어떤 걸 배우고 쌓아온 거를 새로운 직장에 적용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PT 해서 결제를 하게끔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선배가 하는 거를 녹음을 해서 그거를 자기가 들으면서 또 PT 끊기를 만들었고, 보험업 같은 경우는 녹음 파일을 이제 남의 걸 듣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한 거를 또 들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교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단순 비교를 되게 많이 해요. 아, 이거는 뭐 트레이너가 더 좋았다, 뭐 이거는 보험이 더 좋았다, 이거 안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전에 배운 거를 새로운 분야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해서 써먹을까가 중요한 거지, 이런 비교는 굉장히 좀 의미가 없는데 이걸 너무 잘하셨고, 또 하나는 전에 말씀하신 건데 이제 시간 투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전에 이제 PT 하실 때 하루에 12시간씩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반 전국구예요. 지금 강원도도 있다가 뭐 어디도 있다 하는데, 사람은 사실은 노력은 또 조금 하고 얻는 건 많이 얻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해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하면은 얻는 게 지금 당장은 적어도 나중에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좀 천재적으로 좀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원래 2시간씩 하루도 안 빼놓고 4년 공부하면 영어를 마스터한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16시간씩 6개월만 공부하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해서 하루에 16시간씩 6개월 동안 영어 공부를 해서 진짜 마스터를 하셔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깨달을 거, 어차피 깨달아야 되는데 나중에 깨달을 거 빨리빨리 깨달아가지고 그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것도 되게 잘하신 것 같고, 트레이너 했던 거를 보험하면서 접목을 시키는 게 나만의 약간 스크립트 형식으로 좀 고쳐서 사용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게 응용력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원래 보험은 창의력, 응용력, 독창력, 이 세 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게 돼도 한 500 정도는 버는데, 1000만 원 상당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응용력, 또 나만의 독창력, 약간 신박한 아이디어로 하는 창의력, 이런 게 좀 뛰어난데 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반적으로 박자가. 알겠습니다. 다음번 이제 3번째 질문. 기억에 가장 남는 고객님 사례가 있다면? 일단은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첫 고객님이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데, 생명보험 시험을 합격하고 위촉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DB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미팅은 어떻게든 잘 해서 인적사항을 떠왔는데, 제가 뭐 신인이고 경력이 없다 보니 상품 설명도 부족하고 상담 설명도 부족해서 이제 저희 지점장님께 RP를 녹음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또 제가 성격이 MBTI가 ESTJ다 보니까 내가 고객님이면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떤 게 걱정이 될까, 이런 리스트까지 뽑아서 지점장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외우다시피 상담에 들어가서 첫 계약으로 80만 원이라는 이제 큰 계약을 얻고 오게 돼서, 저희 부족한 면모가 드러날까봐 로봇처럼 긴장하고 외우다시피 상담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첫 계약이 80만 원 단기납이었어요? 네. 그때 내가 칭찬해드렸어요? 단톡방에 이제 아. 첫 DB 맞다. 첫 계약 때 뭐 잘 나왔을 때 좀 과한 칭찬하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쥐약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약간 오만해질 수도 있고, 잘한다 하면은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잘 안 되는 모습은 감추고 싶은데, 준호 팀장 같은 경우는 첫 계약은 첫 계약인 거고, 근데 전반적으로 좀 끈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끝까지 하려고 하는, 중간에 빨리 쉽게 포기하는. DB를 이제 쓰다 보면 고객이 보험에 대한 인지가 이렇게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제 실컷 설명하러 갔는데 별로 생각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설계사들 맥 빠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거의 없었는데 DB 신청을 억지로 했구나. 근데 거기서 끝까지 교섭을 하게 되면은 좀 뭔가 따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맥 빠진 상태로 이제 대충 상담이나 하고 뭐 넘어오면 넘어오는 거고 많으면 많은 거다, 그러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준호 팀장님 같은 경우는 첫 계약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그 뒤에 벌어졌던 것들이 교섭이 굉장히 끝까지 잘 된 것 같아요. 교섭이. 알겠습니다. 4번. DB 영업 및
TA 노하우. TA가 사실 시인이 어렵거든요. 전할 때 약간 어는 경우도 있는데 들어봅시다. TA 같은 경우는 가을 지점장님께서 TM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 TM에 대한 자료와 스크립트가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교육을 엄청 많이 들었고,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콜은 이제 뭐 땡땡땡땡 뭐 전문가 팀장입니다. 간단하게 자기 어필을 하고 딱 일정 조율만 하고 통화를 마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화를 마친 뒤에 이제 저희 사진이랑 명함, 그 다음에 일정 내용을 이제 보내드리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고객님들께 큰 신뢰를 얻었던 것 같고, 이 DB 같은 경우는 질이 안 좋다, 뭐 시장이 안 좋다,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몸소 느낀 거는 이제 DB 영업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공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뭐 10개를 사고 이제 또 부러지면은 20개를 사고 20개가 부러지면은 30개를 사고, 이렇게 활동량을 늘리다 보면은 계약 성사율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느꼈고, 뭐 신입이지만 계속 그 누구보다 DB를 열심히 사다 보니 뭐 상담 실력이나 상품 내용, 전산 업무 이렇게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조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감탄본부 내에 소개 영업, 개척 영업 이런 강의들이 엄청 많은데, 저도 이 부분들이 이제 깨닫는 게 조금 많아져가지고, 저도 이 DB 고객님들 계약이 들어갈 때마다 뭐 가족분들, 뭐 지인분들 이렇게 뭐 보험 상세 내역서랑 뭐 전후 비교안을 그냥 같이 드리겠다 하면서 이 영업이 영역을 조금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노하우보다는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된 걸 이제 좀 보고 하고 계신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가을진 점장님이 스크립트를 보고 하라고 가르쳤어요? 아니면 스크립트 보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TA 할 때. 보고 하라고. 보면은 이게 내용이 사전에 썼지만 이건 본인이 확실히 썼다는 걸 내가 좀 알겠는 게, 이게 스크립트도 이제 좀 있으면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만들어서 이걸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무리 보고 하지만 지금 그래도 내용 전달이 되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메타인지인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사람은 아는 것 같은 상태랑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상태. 보험회사를 다니면 뭘 알긴 알아. 근데 그게 그 내가 아는 걸 상대방한테 다시 전달해가지고 정확하게 상대방도 알게끔 하는 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 아는 상태가 메타인지인데, 일단은 DB 영업에 대한 거라든가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높아요. 높은데 이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고객님한테 말을 해야 되고, 꼭 고객님이 아니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상대방한테 와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잘 알고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느끼게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그게 너무 잘 되고 있고, 또 이 플로우를 보면은 이 안타깝게도 설계사님들은 DB를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거나 또 뭐 구매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DB가 공급이 되면 좋다 안 좋다만 자꾸 따져요. 근데 이렇게 봐야 돼. 보험 영업 자체를 DB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보험 영업 말고는 다른 걸로 아예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험 영업 자체를 가지고 주변에서도 돈 못 벌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숱하게 들었었지만, 나는 이걸로 성공하지 않으면 그냥 답이 없었기 때문에 안 좋든 상관없이 그냥 질러서 나가서 이렇게 좀 잘 된 케이스인데, 준호 팀장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DB 영업밖에 없잖아. 그럼 DB 영업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DB를 좋다 안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지 해가지고 10개 사서 부러지면 20개 사고, 20개 사서 부러지면 또 30개 사고, 뭐 이런 패턴인 건데, 근데 보통은 질 좋은 거 5개만 사서 5개 계약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없을 거야 아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제 계속 사는데, 그럼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2배, 3배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가 DB를 사는 비용보다 받는 월급이 엄청 커가지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다 30개 사서 30개 날릴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인데, 10개 사서 만약에 날리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20개나 30개 사도 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좀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1번에서 나왔었어요. 첫 번째 질문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분이 그 본질 우선주의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요새 일하는 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신인들도 많이 만나고 이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거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건 이해해. 나도 공감하고 나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빨라지니까. 근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본질을 먼저 깨달아야지 그 다음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일단 본질 자체를 깨닫는 설계사가 내가 대략 한 2-3%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성과가 좀만 나면은 방향성이 이제 잘 잡아놨기 때문에 삐딱하게 안 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일 좀만 안 돼버리면은 에이 이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데, 트레이너 할 때 고객님의 이제 건강을 챙겨주는 게 트레이너인데, 보험은 보험 상품이랑 고객님 이제 건강을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도 상당히 좀 빨리 깨달았고, 그 다음에 DB도 10개 사서 안 되면 20개 사야 되고 20개 사서 안 되면 30개 사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DB 영업 잘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해요. 지금 다 40, 50개 100개 이렇게 사버리는 거지, 그거 사가지고 돈 날 생각 하면은 못 사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없고, 하여튼 자신감이 좀 높은데 지점장님 좀 잘해서 자신감이 높은 건지 계속 지금 원리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누가 써준 거 아니죠? 제가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빨리 왔어요. 내가 금요일날 요청을 했는데 토요일날 바로 주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 방준호 팀장님 미래에 대한 포부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 저는 신입이기 때문에 경력도 적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성과를 냈다고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많은 팀장님들이 이제 저 같은 신입도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조금 희망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사람마다 어울리는 옷이 있듯이 그냥 그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릴 뿐 자기한테 맞는 이 영업 방식을 찾으면은 언젠가는 이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개척 영업, 뭐 소개 영업, 지인 영업,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거고, 저희 고객님들에게도 조금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더 좋은 설계사로 남고 싶습니다. 또 이제 저희 감탄본부 내에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시는 뭐 지점장님들과 이제 본부장님이 계시기에 이제 더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설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까 하나 말씀 못 드린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DB 영업을 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소개가 좀 더 많아요. 사실 우리 감탄은. 그다음에 이제 개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기타 이제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 좀 많은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DB 영업을 하니까 소개 영업은 안 들을 거야, 이런 사람 가끔 있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방식을 내가 이제 고수를 하게 되면 다른 방식에서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좀 못 지키는 건데, 다른 걸 들으면서 원래 내 방식에 이제 더 쉬운 형태가 제일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손보만 파는 사람이 소득이 더 높겠어요? 손생보를 같이 파는 사람이 소득이 더 높겠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DB를 사용하지만 나중에 소개도 분명히 잘 나올 것 같고, 자신감이 좀 물이 오르면은 개척도 해요. 근데 개척은 또 성과가 그렇게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방준호 팀장님 끈기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성과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제가 이걸 보면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처음으로 설계사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지만 이런 느낌이 든 사람이 최초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가 가치가 상당히 높은 설계사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요새 식당들은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재료를 좀 저렴한 걸 써요. 저렴한 걸 쓰고, 그 다음 주인들이 그 마진율에 대한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뭐 예를 들면 식용유를 처음에 뭐 3만 원짜리 쓰다가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맛 괜찮네 비슷하네 하면서 2만 원짜리 식용유를 쓰고 하는데, 지금 이 영업 방식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노고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실패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맛있는 음식들은 굉장히 재료가 이제 질이 좋고, 그러니까 원가가 비싸고, 고객님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종업원들도 좀 많이 두거든요. 우리 고급 식당 가면은 그렇잖아요. 저도 감탄본부에 스태프들을 많이 두는 이유가 우리 감탄본부의 원가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원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고객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다시 그냥 먹는 거로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거는 한 그릇에 3만 원인데 원가가 10,000원도 안 돼. 근데 어떤 거는 한 그릇에 3만 원인데 원가가 25,000원이야. 근데 여기서 5,000원 뛰기밖에 못하지만 이 가게는 마진율이 거의 항상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여기 이제 급등락을 하거나 나 잘못되면 이제 문 닫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하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원가 가치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여기서 프리미엄만 더 씌우고 소개 영업하고 개척 영업하고, 그때 한번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고객층이 알아서 높아져요. 의사도 만나야 되고 사업가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소개로 이루어져. 사실 DB 영업으로 1,000만 원짜리 계약은 거의 힘들어요. 근데 그 고객님들도 잘 관리하게 되면은 고객층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거기까지 충분히 가고, 연봉 한 4, 5억대는 내가 봤을 때는 한 2, 3년 안에, 진짜예요. 2, 3년 안에 갈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오늘 방준호 팀장님이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라이브 방송까지 했는데, 지금 안 끝나서 한 분 더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유전자 하시는 안수영 팀장님,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할 거고요. 오늘 방준호 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